안녕하세요. 고짜드 PD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드리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한국의 대표, 한국은 사실 자동차 회사가 거의 몇 개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근데 거의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가 거의 같은 회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그 산업적인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회사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그 한국의 자동차가 어쨌든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회사일 수는 있겠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나 이런 게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관심이 많고 하지만 어쨌든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큰 관심의 대상인데 사실 현대자동차가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 이게 미래 자동차가 사실은 이제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 가전기기 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사실 컴퓨터하고 가전기기가 합쳐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실제적으로는 이게 처음에는 전화기에서 가전제품이 됐다가 거의 지금 이제 컴퓨터 수준까지 됐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게 거의 모든 거를 이쪽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앞으로 이제 모바일 기기로 명명이 되면서 전기 자동차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 자동차 산업이나 했는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관심 있다 보니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이 컨텐츠 시장, 특히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방송 시장도 스마트폰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기잖아요. 그 기기가 어떻게 컨텐츠 산업을 변화시키는가를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눈으로 봐왔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다음에 이런 컨텐츠 산업, 그 다음에 미디어 산업을 변화시킬 그런 기기는 무엇인가? 라는 거를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스마트폰이 이제 포화 상태에 왔단 말이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강력한 후보는 자동차. 근데 자동차가 이제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전기 제품이 돼 버린다는 거죠. 배터리로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 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가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일단 잘 나가고 잘 쓰고 해야 되잖아요. 엔진하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엔진이 배터리가 생기면 내연기관, 그러니까 그동안 석유나 화석연료를 가지고 뭔가를 했던 부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전자제품이 되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진 부분의 세계적인 강자인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전기자동차가 되면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는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기존의 무슨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아우디 이런 회사들이 아니고 테슬라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전기자동차 쪽에. 근데 이제 테슬라는 정말 전기자동차 시장을 말 그대로 이제 전기자동차는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라고 하는 건 처음 나왔을 때 그 제품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쓰기가 편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자동차를 몰던 사람들 입장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배터리를 차지하는데 저희가 스마트폰 배터리를 차지하는데도 어쨌든
하루 종일, 요즘은 이제 한두 시간 정도면 차지가 이제 점점 빨라져서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자동차가 굴러가는 정도, 하루 종일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정도로 하려면 배터리 성능이 일단 되게, 그렇다고 배터리가 무한정으로 크면 안 되니까. 배터리가 일정 정도 규모가 되고, 그 배터리가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차지하는 시간이, 충전하는 시간이 짧아야 되는 거죠. 어디 가다가 갑자기 이게 떨어졌어. 뭐 내가 집에 와서 집에 있는 데다 꽂아놓고 하루 동안 꽂아놓은 다음에 여기 다닌다. 뭐 그러면 관계없지만 가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전기가 이제 떨어졌어. 예,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 그럼 충전할 때면 뭐 1시간, 2시간 충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름 넣으면 기름 넣으러 가서 지금은 이제 한 뭐 5분 뭐 정도 있다가 이제 기름을 채워서 간단 말이죠. 최소한 그거보다 조금 더 느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더 빠르든지 뭐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전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충전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의 건 그냥 그 기술들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도, 전기 자동차를.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전기 청소기도 유명한 다이슨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기 자동차를 설계하고 다 만들고 그다음 사업계까지 다 했다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포기 선언한 이유가 자기들이 시장 대량 생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를 판매해서 수익을 거두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더라. 그 선두주자인 테슬라도 되게 힘들어한다, 현재. 그래서 일단 다 개발을 해놓고 사실은 이제 대량 생산하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중국 쪽에서 이제 보조금을 줘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을 계속 이제 발전시키려고 보조금을 줘서 일부러 막 키우고 있고, 그래서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 있습니다. BYD라고 하는 회사죠. 있는데 그 한국에도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다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만드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술적인 격차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특히 배터리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격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뭐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거에다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기차들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전소, 그러니까 우리 주유소라고 할 수 있죠. 주유소 같은 게 전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돌아다니시다 보면 곳곳에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렇게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충전하려면 지금은 와서 아주 오랜 시간 꽂아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테슬라에서는 슈퍼차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충전을 해서 몰고 다닐 수 있는 전기자동차하고 그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충전 시스템까지 만든 거죠. 자동차 회사가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왜냐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니까 정말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러다 혹시 잘 안 돼서 쓰러지면 좀 가슴 아플 것 같은데 꼭 성공하기를. 근데 우리나라 회사도 잘 돼야 되잖아요, 현대자동차. 근데 이제 그런 그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기술적인 뭐 열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엔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해온 것 때문에 좀 그래도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수소자동차 쪽에 현대자동차는 좀 연구를, 다른 사람들이 수소자동차를 조금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안 하고 있을 때 연구를 해서 수소자동차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는 뭐 그동안 계속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뭔가 지원을 했던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갑자기 폐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수소자동차를 지원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소 충전소를 뭐 국회 옆에 만들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어느 대학 연구소에서 수소 충전하는 충전시설이 막 폭파해가지고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소차가 궁극적으로 전기차하고 대결해서 과연 의미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느냐.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만 해가지고 어디 팔 데도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시장이 작은데, 우리는 수출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논쟁은 뭐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 이거는 뭐 비켜놓고, 자, 전기차가 이런 이제 앞으로 트렌드가 될 거라고 얘기들 하고, 충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드로 떠오르고 했죠. 근데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 현대자동차의 지금 인력 구조를 한 30%인가를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 이거를 지금의 현대자동차 노조가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변화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그 회사의 혁신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기자동차라든지 막 설령 수자동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력 구조로는 이대로 똑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의 인력 구조를 이제 뭐 재교육을 시켜서 지금 하던 일이 아니라 다른 일 쪽으로 하게 하면서 구조 조정을 하든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노보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그다음에 그동안 교육하는 동안 이분들이 어쨌든 뭔가 생활을 꾸려야 되니까 노보스라든지 이런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그런 고민이 이제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산업에 놓여진 거죠. 자, 우리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가장 이제 크게 눈앞에 보이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부분이 됐지만 뭐 이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점점 로봇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게 생기고 그 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대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인력이 뭐 구조조정돼서 재배치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받아들이면서 넘어갈 것인가. 그렇다고 이걸 완강하게 거부만 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저희가 도태될 게 확실하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냥 어려운 문제가 싫다고 무조건 방어하고 이제 안 된다고 했다가는 또 몇 년 후에 우리가 아예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지금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산업에서 우리 자신의 우위가 지금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 얘기하면서 조금 심각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저희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